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 야 3당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보훈처는 공수부대의 시가 행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 주간을 맞아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웹 콘텐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해양 폐기물들이 전남의 산과 들, 심지어 광주 도심에까지 마구 버려져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아 특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야 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해임시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훈처장 해임 요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6.25 기념 행사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참여하는 시가 행진을 추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해당 공수부대는 80년 5.18 당시에 유혈 진압에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야당 지도부는 광주 정신을 조롱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야 3당이 공조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물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해임 촉구 결의안은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정부가 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보훈처의 대선 개입 논란 등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해임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 2013년엔 해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박 처장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5년 5개월째 자리를 지키며 정보부처 수장 중 최장수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결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기념일에 광주 지역 호국 퍼레이드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보훈처는 광주 지역사회가 10일 공수특전여단뿐 아니라 31사단 등 군부대의 참여를 원하지 않아 전국 10개 시도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호국 퍼레이드 행사에서 광주 지역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0일 공수여단은 5.18 당시 금남로에서 집단 발포한 전력이 있는 군부대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왔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진인데요. 낮 동안에 광주가 28도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다시 받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 또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에서 80mm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엉켜 있는데요. 오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2.7도, 화순도 2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곡성 구례 28도, 고흥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를 낀 전국 모든 시군에서 해양 폐기물을 치우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살리기 위해 건져올린 폐기물들이 산과 들, 심지어 도심까지 육지 곳곳에 무단 야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산림이 한창 퍼렇게 우거지는 계절, 전남의 한 자치단체의 야산입니다. 푸르른 주변과 달리 유독 거무스레한 물체로 뒤덮인 골짜기가 발견됩니다.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로 모두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깊은 산속 계곡에 이처럼 폐어망과 폐어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차가 한참 들어왔겠던데요, 양이? 그러지, 저 한참 들어 자기 계속 실어 날랐지. 계속? 네.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 아래 보관돼야 할 폐기물이 막무가내로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 야적된 곳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그물이 기다랗게 묻혀 있는가 하면 땅 속에 폐어구들이 층층이 매립돼 있기도 합니다.
건설 폐기물까지 함께 버려진 이 현장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립돼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는 매립은 좀 발견 못했는데. 매립했다고 확신하시는? 땅속에 그물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부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조치도 하면 되죠. 예. 바짝 마른 풀로 덮여 있는 작은 언덕이 완도군의 한 공터에서 눈에 띕니다. 풀을 치워보니 꼬막 양식용 그물과 통발 등 해양 폐기물입니다. 3,000톤가량의 물량이 쌓인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장흥군의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가야 했던 물량이 100km가량 떨어진 완도로 몰래 넘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한 달만 놔두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관광 무소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시의 한 마을. 그물과 부표 등 바다에서 난 쓰레기 더미가 가림막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이 바닷가 시군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 도심까지도 흘러들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폐기물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민원이 정확하게 나왔대요. 나와갖고 보니까 4개가 있었대요. 자기가 다 쓰려고 놔두는 거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국내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 폐기물만 연간 17만 6천 톤. 바다에서 치우는데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해양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에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광주시는 중간 정도, 전라남도는 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표 달성과 공약 이행 완료, 주민소통과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에서 광주시는 목표 달성도와 공약 이행 완료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소통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약과 주민소통 등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낮은 평가점을 받아 인천과 함께 최하 등급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장관들이 모이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내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각국의 문화사절들에게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일주일 동안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한몸에 아우른 한국 공예의 대명사 도자기. 부드러운 곡선과 온화한 색채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하는 문화사절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선보이기 위한 공예 작품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큰 집 뒷마당을 옮겨놓은 듯한 장독대와 각양각색의 세련된 신발들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 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동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장관회의 개막식이 열리는 22일과 23일에 국립무용단의 화제작 묵향이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무용의 거장 고 최현의 군자물을 토대로 정구호 디자이너가 의상과 연출을 맡은 묵향은 2013년 초연 이후 국내외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원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 어린이극 작은 악사가 공연됩니다. 2박 3일이 사실 짧은 방문의 기간이지만은요, 저희 전당 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그리고 공연과 전시와 그다음에 컨퍼런스와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인기 웹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고 매달 한 차례 금남로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이번 주말 공존과 다양성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대인 야시장도 아셈 문화주간을 맞아 목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 개장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셈 문화주간에는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한 2016 아시아 문화포럼도 열리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광주 지역의 도시 재생 지역을 돌면서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꾸며서 유명해진 양림동 펭귄 마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016 아시아 문화 포럼 청년 캠프 참가자들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현장 답사 중입니다. 지금 되게 발전 단계여서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게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쇠퇴한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 거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도시재생. 이번 청년 캠프는 각국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곳 월산동 달매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 캠프 참여자들은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탐방하며 어떤 곳을 변화시킬지 고민해봅니다. 도로 확충이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는 등 도시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던 청년들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생각을 다듬어갑니다. I think this kind of an emphasis on helping the people who already live here can be applied to what I want to do in my country.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캠프에 모인 청년들은 모두 34명. 창의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거쳐 최우수 프로젝트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2016 광주 세계 청년 축제를 청년 주도로 개최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축제학교 입학식이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에 참가한 7개 청년팀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발돼 다음 달 28일부터 열리는 세계 청년축제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팀들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실행과 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아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계 웹 콘텐츠와 웹분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광주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이틀 뒤에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네,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페스티벌인 만큼 기대와 우려도 큰데요. 유지호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웹 콘텐츠가 뭔지 또 이 페스티벌이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웹 콘텐츠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왔다면 지금 10대, 20대 우리들의 미래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취득과 소통에 능합니다. 이처럼 모바일과 인터넷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문화 트렌드인데요. 웹 콘텐츠 하면 주로 8대 장르를 이야기합니다.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웹다큐, 여기에 1인 창작 방송까지 이렇게 포함되고요. 이러한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창작자들, 그다음에 제작자들과 관객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주요 모토는 기존에 해왔던 축제나 박람회와는 좀 다르게 가자. 그래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식, 가르쳐주기식 어떤 전시나 공연보다는 관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고 네. 관객과 창작자들이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고요. 특히 우리 광주 지역 청년층, 특히 어린 학생들이 웹 콘텐츠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쉽게 좀 접하게 해보자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 콘텐츠, 이거 별거 아니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웹 콘텐츠를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로 많이 좀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 때문에 젊은 층에만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번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대화 시간도 많았고요.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됐던 대도서관이나 도띠, 양띵, 데이브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저희들도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토크, 멘토링, 뮤직 스테이지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관객들이 스스로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오픈 스테이지, 또 웹 드라마를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찍을 수 있는 웹 드라마 창작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물론 이제 10대, 20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문화 트렌드이긴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 세상을 새롭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에서 선점해야 될 문화산업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웹 콘텐츠라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관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중국의 좌마앱, 그다음에 웹TV 아시아 등 국내 48개 MCN 관련, 그러니까 1인 창작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고 매니저해주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MCN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기업들, 업체들이 48개 국내에서 참여하고요. 이 가운데 42개 기업이 전시회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웹 컨텐츠 관련 분야 산업과 학계의 동향을 알 수 있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도 이번 페스티벌 기간 동안 열립니다. 네. 자,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좋게 또 잘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공방을 하루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별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 절제 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 낙태와 정관 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로 갔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그냥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퇴근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곡성군청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곡성군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숨진 양모 주무관의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는 결정 통보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청은 이를 토대로 양 주무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료 공무원 400여 명은 양 주무관의 만삭 아내와 6살 아이 등을 돕기 위해 2천만 원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어린이집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의 개선과 시행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가정과 2자녀 이하 가정의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집단 휴원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정어린이집 천여 곳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집단 휴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주시 여론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빛 공해 피해를 경험했고 84%는 인공조명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을 명령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의 일부 제조 설비를 곡성 공장으로 이전합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공장의 전체 타이어 제조 설비 가운데 10%가량을 곡성 공장으로 옮깁니다. 금호타이어는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노조와 인력 재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가 기본급 5.16%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오늘부터 2016 임단협을 시작합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으로 없던 입맛도 살려주던 꼬막과 참조기, 전남의 대표 수산자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꼬막과 참조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꼬막은 벌교를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0년 8,500톤에 달하던 꼬막 생산량이 5년 사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게 줄었습니다. 영광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참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된 양은 2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꼬막과 참조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 해수면 기온이 변하면서 어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아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엔 중국 어선들의 불법 남획이 도를 넘고 있어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품종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불법 어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남의 맛 좋은 토종 수산물을 맛볼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